한국은행이 2025년 상반기 아니 1분기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중반 2.5%까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내리면 한국에 닥칠 경제 위기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런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경에 처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서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간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면 한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삶이 극악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부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계잡놈들은 그저 서민들, 국민들, 보통의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서민들은, 국민들은 그냥 소모품일 뿐이죠. 관심이 없는 그냥 병풍입니다. 그래서 더 우습게 생각하고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서민들 그냥 빚쟁이 돼가지고 하청민으로 전락해서 자기들이 말하면 네네네 그리고 군말 없이 따라오는 그런 그냥 조선시대의 노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권력을 잡는 걸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을 마음대로 자기 돈인 것처럼 쓰는 놈들을, 배명령을 저지른 놈들을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이 우매한 이 국민들을 호도해서 자기들의 배불리는 일만 계속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 무지막지해지고 더 개판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야죠. 2025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0.5% 내려서 2.5%까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해외에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기업,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을 뺏으러 오는 거죠. 원달러 환율 1600원, 1700원, 1800원 되고 주가 폭락하고 주가는 싸지고 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이 헐값으로 내려가 있는 대기업의 주요 주식들을 사들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IMF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주식들이 대거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주가는요 또 왕창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 보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하면 주가가 1800, 1600, 1700 우르르 떨어지면 왕창 싸져 있는 우량주들 사들여야죠. SK든 대한항공이든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은행도 있고요, 제비금융주주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고, KTNG도 있고, 한국셀석유도 있고, 맥커리 인프라도 있고, CJ도 있을 거고요, CJ 우선주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량주들 대거 싼 값에 사들여야죠. 그렇게 사들이면 나중에 또 주가가 미치듯이 올라가겠죠. 결국은요, 저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의 저 허짓거리들과 이 대한민국 이 정책 입안자들, 정책 경제 리더들이 하는 헛발질에 대한민국 경제만 멍들어가고 서민들의 삶만 더 이제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끼고 절약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며 빚지지 않고 현금을 비축하고 현금적 자산 늘리고 현금 번호 확보하고 돈 이러지만 현금을 계속 이제 갖춰놓는 것만이 이제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도 굳게 먹어야 되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극복하고 살아갈 때 우리네 삶이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꽤 험한 시대를, 꽤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25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0.5% 내려서 2.5%까지 내려가고, 또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예산 3차 진행하고, 이 금융권들의 충당금 적립하느라고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가상금리 먹이느라. 게다가 이 건설업체들 부동산 피부 때문에 우르르 무너질 것이고, 저축은행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부실기업들, 부실금융권들 또 이제 터져 나올 것이고, 이래 많은 이 얘기들이 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2025년이 되게 힘겨워지는 이 첫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시작과 끝이냐? 아니죠. 앞으로 한 5년간은 계속 힘겨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을 2028년 정도부터 불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봐야죠. 그때부터 다시 또 펌프질해서 또 대략 한 2029년쯤부터일까요? 아니 뭐 2028년부터일까요? 뭐 시기는 봐야겠지만은 대략 한 4, 5년 뒤부터 또 다시 분위기를 이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이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질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모아야 된다. 건강해야 되고 일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보수적으로 살아가고 잘 좀 움직여 나갈 국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움직이며 삶을 지켜내야겠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무지하게 힘겨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정신 차리고 더 대비 대응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안전하게 살 궁리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면 꽤나 또 기대할 것들도 생길 수 있죠. 앞으로 한 4년 5년 뒤쯤 꽤 많은 것들을 아주 싸게 살 기회가 온다라고 하니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요 현금을 준비해 놓을 시기다라는 겁니다. 현금 비축하고 안전하게 살 궁리하면 그렇게 살면 좀 더 괜찮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잘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조심도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우려스러운 게 지금이고 앞으로 4, 5년간 지속되니 길게 봐서 5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험난한 시간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각오 또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